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마중물의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네, 우리 학습에 대한 얘기, 마중물이라는 학습은 어떤 학습이고, 그리고 마중물이 추구하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하는데, 이번 학기는 사실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6강이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율 권력과 시민학습.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권력에 대한 얘기,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프레이리와 알린스키로 본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였거든요. 그리고 세상 읽기와 세상 만들기를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했던 사례들, 그리고 특히 이론과 자기 관점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를 호튼 선생님을 받고 그룬투비 선생님을 받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와 그 정치인들을 받고, 특히 ABF를 받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는 레알, 프레이리아의 레자와 알린스키의 알자, 레알의 눈으로 미국의 호튼의 시민대학을 받고, 덴마크의 그룬투비를 받고,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레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럼 마중물은 여기로부터 뭘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잡은 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선배 시민에 보게 되면 나 책 날개에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저와 그 다음에 고하원 원장, 지금 이제 보육원이죠. 고하원 원장이 되려고 했던 이제 우리 유해숙 선생님이 둘이서 사실 그때 공통의 목적이 있었어요. 왜 고아원 원장이 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했었을 때 그때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 가문을 위해서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나의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저 목적의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는, 교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 원장이 되겠다 이랬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니까 제가 꿈이 훨씬 큰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대통령은 수단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목적이고 가치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전술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전략이었거든요. 저 전략을 위해서 나는 저 전술을 쓰겠다. 나는 저 비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건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대학을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운동을 할 거야. 학습 동아리 만들기를 할 거야. 왜냐?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학습 동아리로 바뀌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는 건 거예요. 이게 완전한 놀라운 변화거든요. 놀라운 변화. 그럼 이것은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돼서 내가 저들을 위할 거야 하는 것은 주체가 나인 건 거예요. 내가 이제 영웅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구원할 거야 뭐 이렇게. 소위 미국의 영화들 보게 되면 슈퍼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 전부 다 내가 구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내가 구한다는 생각을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습 동아리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그리고 시민들이 만든 그 조직이 그게 학습 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 동아리를 만들까 했었을 때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확인하는 건 건가요. 그럼 나는 어떠냐?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 중에 한 시민인 거죠. one of them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건 거죠. 그 다음에 태도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까 이렇게 시혜와 자선을 베풀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들을 내가 이제 할 거야. 내가 저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민들은 권리의 이 존재고, 권리를 가진 존재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권력을 가져야 돼. 권력의 주체가 돼야 돼. 이렇게 이제 권리와 권력에 대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온정적인 권위주의, 온정적인 가부장주의에서 민의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이제 가치가 바뀌기 시작한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겠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그들과 함께 학습 동아리 권력을 만들겠다, 시민 권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건 거.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고 지금 여전히 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을 포기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기는 우리가 김장 담글 때 하는 게 포기니까 무슨 얘기니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가 뭘까?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가 뭘까 하는 건가요? 이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학습 동아리라는 어떤 그 단위인 거죠. 이거는 광장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해요. 학습 동아리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하여 뭘 하냐면 나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지금부터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면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아주 간단히 표현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인 건가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리고 국민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다 보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나는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운동을 할 거야,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까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바뀐 것들 속에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건가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아까 민주주의를 위하여, 가치를 위하여 학습 동아리를 만들 거야 그랬으니까 민주주의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한다. 시민의 자기 통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민들 스스로 통치하는 건 건가요? 아까 제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했을 때 시민들은 대상이고 나는 권력을 내가 쟁취해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의 자기 통치다, 이 얘기는 세 가지의 이제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민의 자기 통치의 핵심은 민의 권리의 존재라는 거,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거. 제일 위에 이제 꼭대기에 있는 요 얘기죠. 민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이 권력의 주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삼각형 요거죠. 권리의 주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권리의 존재가 권력의 주체가 돼서 그런 권리와 그 권력을 통해서 그 권리의 존재를 보장하는 그런 일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제도한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의 존재고, 그리고 그런 권리의 존재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갖는 거지. 권리의 존재가 자기가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 권력의 주체가 돼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법이라든가 뭐 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제도로 나타나면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군부 독재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거, 이런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러려면 내가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권리의 존재인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오른쪽에 이거죠.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도화된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공화국의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제도화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권력을 민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권리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에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법의 통치하에 있는 거. 그 법은 이제 이들이 만든, 이게 뭐냐면 이게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권리의 존재는 이 사람들의 권리만 갖고 있지 않고 뭐도 갖고 있는 의무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너 맨날 권리만 얘기하냐, 의무는 얘기하지 않고, 너 권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자꾸 걸린다. 이게 이제 이렇게 걸리는데. 그럼 이제 그 의무는 뭐냐? 이 의무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권리를 알 의무예요. 내가 이것이 내 권리라는 걸 알 의무. 그리고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리를 만들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마중물에 참여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의무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난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스파게티야 뭐야 그러니까 그것만 먹는데 야 너 공화국의 시민의 의무는 말이야 시민들이 권리를 알고 권력을 만들 의무를 가져 너 지금 의무를 다 하고 있어? 여기서의 핵심이 이제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건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우리들의 의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폴리티쿠스가 될 의무가 있다는 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연대인 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의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알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무를 다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무는 납세의 의무잖아요. 납세의 의무도 저기에 속해요. 왜 납세를 하냐면 민주주의를 알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납세가 필요한 건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무냐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게 전부 다 저 민주주의를 알고 만들고 지킬 의무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이게 5대 의무거든요. 우리 현재. 전부 다 저 민주주의를 알고 만들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무의 핵심은 시민의 자기 통치에 나설 의무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공화국 시민의 의무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는 권리의 존재인 내가 권력의 실질적인 것을 알고 있는 내가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나서고 그리고 그 나서가지고 그것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집을 보세요. 집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이 권리라는 이 철학이죠. 권리라는 철학이고 그리고 내 밑바닥의 토양은 시민 권력이 시민의 집 제도화를 만드는 거다. 이게 이제 철학과 정책과 세력화의 딱 집인 이게 시민의 집, 국민의 집인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챘겠지만 이게 정치의 삼각형에 기반한 이제 설명드린 건가요? 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철학은 아는 건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민이라는 존재,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인식론이거든요. 근데 인식론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자식이 나에게 생각당하게 하는 건가요? 달달론 같은 권력이 그리고 자본이 나를 생각당해 한다면 나는 생각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인식론의 영역인 건가요? 그런 내가 그 생각당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 그건 존재론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철학은 지혜의 영역이다. 알의 영역, 인식의 영역인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힘. 그 아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시민이. 그래서 이게 힘의 영역인데 그 힘은 우리가 늘 마중물에서 얘기하지만 알리스키의 말에 기대서 힘은 시민들이 힘을 가지려면 조직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돈이 지불도 없거든요. 우리 아무리 모아봤자 잘 안 모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연대인 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제도화 정책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의 응집이 우리가 국가라고 하거든요. 레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국가는 그런 것들에 이제 응집된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기 통치와 연관되어 있고 시민의 자기 통치의 행위를 우리가 뭐냐면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일련의 행위다. 민주주의를 향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이꼬르 정치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화국이라는 것은 저러한 정치를 하는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법제도를 만드는 거. 이게 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었을 때 그 전제가 공화국이란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아까 여기서 경제적인 이윤에 눈이 번들번들 되거나 아니면 내 어떤 자식들에게만 눈이 번들번들 되는 것은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호모 이코노미크스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아닌 건 거죠. 법 아래라는 것은 정치에 생각해서 제도죠. 제도 아래, 제도의 교육을 받는 그 안에서 권력의 주체로 사는 공동체. 이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수경 선생님이 세상은 공이다. 공은 공공성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해야 돼요.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전에 신자유주의에서는 저런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되게 너무 힘든 건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절대로 저런 개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개인을 가르치면 호모 이코노미크스, 너 경쟁을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독자 생존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해야 돼. 이게 시민교육인 건가요? 시민교육의 영역인 거고, 그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이제 조직화죠. 오늘 저는 그 조직화의 핵심이 학습 동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시민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안정적인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거. 이게 공화국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공화국의 개념을 아마 잘 모르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공화국이 뭐야? 그러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공화국은 그 안에 피와 권력관계와 땀과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제도다. 그 민주주의라는 가치죠. 이게 이제 아까 정치에 생각해서 앞에 철학인 가치죠. 그 가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인식론적인 영역이 존재론적 영역이다. 이 영역인 거죠. 영역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럴 때 이 공화국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 시민들인 거예요. 시민의 권력이 주어야 되는데 이 시민들의 권력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민의 권력. 그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지향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치꾼들인 건가요?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자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은 이런 시민들의 의견과 권력관계가 반영된 제도로 돼야 돼. 그게 법인 건 거죠. 그래서 법의 통치다. 이게 이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그랬을 때 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거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화국의 하나의 어떤 그 지향인 건 거지. 그 공화국의 지향의 행위는 시민들의 정치인 건 거고, 그 시민들의 정치와 이 지향들이 공공성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 공화국이다,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서 사단법인 마중물은 공화국을 꿈꾸는 조직이다. 근데 사실 저기에 공화국 안에 이미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공화국에다 앞에다 민주를 붙이는 것은 또 이게 중원 부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유럽에서는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그러지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안 붙이는 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민주를 붙였을까 했었을 때 그 구한말에 이제 이 대한제국 그러잖아요. 대한제국. 쟤는 이제 황제의 나라라 이런 건데 상해 임시정부에 모인 사람들이 제국이 아니라 민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저 공화국 안에는 민주주의가 배어 있고 거기에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개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이게 이제 누구죠? 시민의 자기 통치라는 건가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동아리를 얘기해 보니까 아까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였는데 민주주의는 이제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럼 이제 학습 동아리는 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주체인가? 그래서 학습 동아리의 의미는 뭔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학습 동아리는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학습이라는 것과 동아리라는 것들로 나와요. 학습이라는 것과 동아리라는 것들로 나오는데 저기 보면 앞에 학습 동아리, 이거는 학습 동아리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학습이 앞에는 이제 강조가 되고 뒤에 건 뭐가 강조가 돼요? 동아리가 강조가 되는 건가요? 이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학습에 1강 때 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혹시 학습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필요하면 이제 우리 1강이 올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에듀케이션하고 러닝을 구분했어요. 그때 에듀케이션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 그래서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 행위인 건 거죠. 그리고 러닝은 뭐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익히는 행위.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허결어라. 학하고 습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은 에듀케이션에 해당되고 습은 이제 러닝에 해당된다.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지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 학습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교육을 누가 했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시민들한테 한 건 거죠. 그래서 그걸 신민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에듀케이션에도 반드시 프락시스가 들어가야 된다. 의미를 물어야 된다. 의미를 묻는 실천. 그래서 프락시스 에듀케이션이 돼야 되고, 러닝도 마찬가지야. 프락시스 러닝이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의 핵심은 가치를 아는 행위가 학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건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것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학습에 우리의 학습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삼각형을 아는 건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시민이다. 그런 권리의 존재다. 그리고 내가 권력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의 지배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 그런 것을 아는 행위, 이게 이제 마중물에서는 학습이라는 건 거예요. 마중물의 학습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좀 유쾌한 그 혁명, 그 얘기에서는 미국식 이게 이제 그 학습 동아리거든요.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거기서의 개인들은 아까 이런 구조라든가 권력 관계 이런 거로부터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아까 그 노란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쾌한 혁명을 만드는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거기 학습 동아리는 상당히 우리랑 좀 이 차이가 있다. 그 주체라든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학습은 그런 건 거죠.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저런 학습을 하는 장소다. 저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저런 가치들을 익히는 장소다. 이게 학습인 건가요? 그럼 동아리는 뭐냐? 동아리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건가요? 이게 동아리는. 그리고 학습의 원칙을 그대로 재현하는, 익히는 제도다, 저게. 동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장소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광장의 개념이 강한 건가요? 그래서 학습을 익히는 문화를 체험하는 거야. 학습이라는 문화를 체험하는 이 어떤 이 뭐랄까요, 공간이다, 장소다, 광장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건가요?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는 아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학습하고, 내가 민주 시민의 존재라는 것을 학습하고, 그리고 권력의 주체가 내라는 것을 익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상상하는, 뭘 상상하냐면 그런 제도, 그런 법을 상상하는 학습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장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어떤 이 실천의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실천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으로서의 공간이, 광장이 동아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위하여 학습하는 장소, 민주주의를 위하여 학습하는 광장, 이런 건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정치의 삼각형에서 철학, 정책, 세력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학습의 철학은 뭐냐 했었을 때 마중물이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달달론과 달달론이 만든 세상을 보는 거. 요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읽기. 세상 읽기가 우리에게는 철학인 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읽은 다음에 그 달달론이 만든 세상을 쳐다보는 건가요? 우리를 저렇게 저 조그만 틀에 저렇게 갇혀져 갖고 우리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건가? 통은 어떻게 새롭게 넓힐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묻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학습인 건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학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그럼 우리가 권력의 주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노동자가 달달놈에 혼자 맞서면 안 되고 이렇게 맞서야지만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 내가 권력의 주체라는 걸 익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마중물의 학습은 달달놈으로부터 내가 생각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달달놈이 만든 세상 속에 내가 아둥바둥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제로 제기하고, 그러면서 그 묻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민과 노동자가 달달놈에 맞서는 권력이 되는 곳, 권력을 만들 것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학습인 건가요? 그리고 그런 권력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세상 만들기인 거죠. 세상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학습이라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습 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쫙 정리를 해보는 건가요? 학습 동아리는 민주주의를 알고 모두가 권리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민주주의를 알고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권력의 주체가 되어보는 건가요? 우리 저 백신종 선생님이 자기네 반에 오게 되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가 교실이 아니라 마을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을의 주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운영해 봐야 돼, 학급을.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도 주고 아이들한테 그 주체들도 뽑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신종 선생님한테의 교실이 우리에게는 이런 학습 동아리인 건가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커진 상태가 공화국인 거죠. 그 공화국이 훨씬 더 커진 때가 지구촌인 건가요? 지구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최소의 단위, 제가 원자하고 분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원자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최소 단위고 분자는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는 민주주의의 시민들, 공공성을 가진 시민들이 권력 관계들을 익히고 체험하고 권력을 상상하는 최소단이라는 거예요.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인큐베이팅 한다. 그러니까 세 개죠. 민주주의를 알고 모두가 권리의 주체의 존재라는 걸 알고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권력의 주체가 되어보는 거예요. 사회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현숙 교수님 너무 사회를 혼자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사회주의자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발제도 돌아가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발언도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토론을 할 때 얼굴을 다 이렇게 보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들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발언을 해야 돼. 이게 공화국 시민의 마중물 공화국 시민의 의무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십시일반을 해야 되는 거지. 나도 공화국의 주민으로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민주주의를 인기매도 시민의 집 이꼴 공화국을 세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알고 익히고 상상하는 것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로서의 학습 동아리다. 그래서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보는 것이 학습 동아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 동아리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인큐베이팅의 장소인 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습 동아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게 있어요. 학습 동아리 운영의 핵심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란 책 제목이 뭐예요?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입이 되고 거기에도 대화가 나는데 우리 대화랑 달라요. 거긴 정말 개인과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인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고. 근데 우리의 대화는 뭐라는 거냐면 내가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권력을 그 대화의 과정이 권력을 갖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화국을 상상하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는. 그 대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프레이리로부터 하는데 우리가 A씨를 아는 저와 CB를 아는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C는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A를 얘기한 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화국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학습도는 저런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함철호 교수님은 이제 전투적 혁명론자로서의 삶을 사시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CB를 아는 사람을 알게 된 건가요. 그럼 이제 저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함철호 교수님과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중물이 위험할 때 늘 총알바지로 내서야 되는 것은 함철호 교수님이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저 제일 뒤에는 이현숙 교수가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꽁꽁 숨겨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이 있어요. 이 대화의 핵심은 내가 대화를 하기 전에는 공감대가 C였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C가 부풀어 올라요. 저게 심패시 공감대가 늘어나거든요. 공감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동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건가요? 그랬구나. 제가 예전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솔로몬의 제에 나왔던 변호사가 꼴통이었었어요. 꼴통 변호사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꼴통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국힘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자문 변호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학습동안에 오겠다는 게 학습동안은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너 오면 인마 토론도 안 되고 오지 마 그랬더니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3번을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좌파들도 생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자기 생각에서는 상식을 가지고 저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빨갱이지. 근데 내부를 와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멤버들은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있고 뭐 노동 관련 기자도 있었었고 교수도 있었고 전부 다 뭐라면 쟤들이 꼴통인 줄 알았더니 쟤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건가요. 여기 이제 C가 부풀어 오른 거지. C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 넓어졌다는 건가요. 인정이 넓어지면 확실히 달라져요. 서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갖고 좀 더 합리적인 좀 더 새로운 타협이 가능해지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저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C가 넓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바깥이 부풀어 오르는 건 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기본 전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인정인 거예요.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해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시민들은 꼴통이라고 해서 말을 적게 하고 좌파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고 좌파라고 해서 말을 적게 하고 꼴통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선생들과 학생들이고 토론하는 동료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거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건가요? 대화인데 대화는 비판이다, 공감이다, 상상이다. 앞에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달달놈에서 생각 당하고 있구나. 우린 내가 권력을 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상대가 나에게 설득을 해갖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규율 대상이 돼 있구나. 나는 그래서 권력을 진 게 아니라 나는 규율된 존재구나. 번역된 존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비판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생각들 옆에다 세움으로 해갖고 나를 쳐다보면서 내 것을 둘러보는 거. 비판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판인데 그 비판은 권력 비판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읽기, 리딩 더 월드이어야 된다. 그리고 달달론과 그가 만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어야 된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는 달달론과 그가 만든 세상이고, 그리고 비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옆에서 하니까 성찰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러니까 공동 성찰이네. 이게 비교거든요, 비교. 그리고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가갖고 물어뜯는 건 거예요. 물어뜯는 것은 뭐냐면 너 혹시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등해죠, 등해. 근데 왜 등해가 돼요? 걔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기 위해서 등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판인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은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가 밴 행동이어야 된다. 비판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 토론에 보면 비판은 절대 따뜻하지 않고 냉혹하고 냉소적이고 그다음에 증오가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의 비판이 아니다.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리고 대화는 두 번째 공감인 건 거예요. 아까 공감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에서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면을 느끼면서 서로 공감하는 거. 이거는 동료 만들기다. 그 동료는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시민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연대해야 되고, 우리는 평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그 힘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공감인 건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그래서 공감은 조직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공감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자기 통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돼. 네이밍 더 월드. 이거는 이제 세상 만들기다. 그래서 대화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다, 이게. 중요한 행위고, 이게 문화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대화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대화는 그냥 개인들 간의 경청하고, 요런 차원을 넘어서는 건 거다. 공화국을 향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향한, 이 대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설명했고, 학습 동아리를 제가 설명했고, 학습 동아리의 주요한 동의는 대화인 건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에서 늘 얘기하는 게 건배사를 해요. 근데 건배사를 가장한 누구나 다 한마디씩은 하게 하는 놀라운 이 전략인 건 건가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건배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양반은 민주주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누구나 다 건배사를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거고,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동아리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학습 동아리 위상은, 자, 학습 동아리 저기 딱 박혀 있어요. 자, 왼쪽은 뭐냐면 아까 정치의 삼각형에서 내가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아는 교육인 거예요. 주민을 내가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공화국의 존재이고, 공화국의 시민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시민교육이고, 시민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권리의 존재라는 아는 게 인식의 영역, 존재론의 영역인 건 거예요. 이걸 갖게 되고 존재가 그런 존재를 알게 되면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냐, 끝에. 그럼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게 실천인 건 거예요. 권리를 실천하는 게 권리형 실천, 나눔으로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 제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 그런 것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정치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철학의 영역, 인식론과 존재의 영역이면 이건 실천의 영역인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 권력이 주체가 되는 거, 권력을 익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딱 낑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건 거예요. 그게 학습 동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바로 실천으로 안 가요. 다 집에 가요, 그냥. 집에 갔다가, 집에 가면 또 TV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드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잊어버리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고 TV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내가 학습 동아리를 가야 돼. 저희 가서 습하는 건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습하는 것이 학습 동아리다는 건 거예요. 습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말하는 법도 배우고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이게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학습 동아리가 저 사이에 낀 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이 왼쪽이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관철하는 것이 오른쪽인 거 공동체에 참여하는 건 거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놀라운 것이 학습 동아리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중물에서는 왼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교사와 교제예요. 시민교사와 교제인데 이게 시민권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거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적이 없는. 제가 교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지금 권리와 권력에 대해서 가르치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재가 굉장히 쉬워져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남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토론을 익힐 수 있는 교재야 돼요. 이게 워크북인 건가요. 그래서 마중물은 끊임없이 저는 워크북을 만들어내려고 원 교재에다가 워크북을 만들고 그리고 워크북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뭐 그림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것을 음악도 갖다 넣고 계속 그린 거죠. 교재를. 그리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시민들과 대화할 줄 아는 교사. 이 시민교사. 우리는 가르치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러닝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교사. 그래서 시민교사 과정을 계속 이제 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엔 뭐를 조직해야 되냐. 저 시민교사는 그리고 저기서 배운 시민들은 학습 동아리에 참여하고 그다음 저 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걸 매개하는 것이 저 학습 동아리에서 학습 동아리는 저 그러면 브릿지인 건 거예요. 브릿지. 저 브릿지가 없이 여기에서 절로 넘어가는 건 엄청난 심연의 강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저기서 배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교육은 하고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하지? 이랬었을 때 그건 아주 당연한 건 거예요.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나 혼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동아리는 동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습하고 아까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약간 상상하는 어떤 그런 힘을 얻는 곳. 그래서 저 공간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야 된다. 예, 그런 원칙들 속에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저 공간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쾌함을 배워야 된다. 재미를 배워야 된다. 아, 이게 토론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세상을 만들고 뭘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드라마도 재미있지만 이것도 훨씬 재미있네. 문제 이러면서 저기서 문화를 만드는 건가요. 저 중에서 문화의 핵심이 이제 건배사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그거에 대한 저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좀 당황하긴 해요.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육은 아까 왼쪽 영역인 거야. 그 시민교육의 핵심은 세상 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조직한 관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직에는 학습 동아리가 있고 아까 각각의 공간에 가서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을 매개로 해서 공화국을 변화시키는 건가요? 그게 프락식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공화국의 시민들이 변하고 공화국이 변화시키는 건 거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놀라운 정치의 삼각형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깊이 있게 한눈에 알아보는 정치의 삼각형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저기서 이제 철학의 핵심이 인간은 존엄하다는 건가요? 누구나 다 존엄하다. 누구나 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요용력 뭐냐면 가치와 방향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치와 방향을 담은 존엄을 구체화된 표현이 인권이라든가 시민권이라든가 민주주의다. 그리고 저기에서 협동의 가치, 연대의 가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요 가치인 건가요? 요 가치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는 그것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프레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현숙 교수님이 프레이리 선생님 그리고 알린스키 그냥 알린스키 그렇게 얘기해갖고 우리 김영애 교수님 왜 프레이리는 선생님이라고 붙이고 알린스키는 그냥 알린스키라고 부르냐. 차별이다. 그래서 워낙에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프레이리는 어렵고 알린스키는 친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프레이리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편에도 꼈다가 무슨 말을 하든가 난 누구에게인가는 버림받아야 되니까 참았는데 그래서 저 프레이리는 우리한테 세상 읽기에 좋은 교사한 건 거죠.
그렇죠? 그럼 저것을 가지고 세상 읽기라는 권리를 알았어요. 권리를 알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권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권력의 주체가 내가 시민이구나. 시민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뭐래요?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래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 돼? 다양한 공간에 가서 실천을 하는 건 거예요. 내가 노인복지관에 있으면 노인복지관에 실천하고, 내가 작은 도서관에 있으면 작은 도서관에 실천하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로 이제 들어가는 건지 산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레이리 선생님을 통해서 저걸 배웠고, 그다음 이제 저기 들어와서 저런 조직들을 만들 때 그 조직의 원리, 조직을 잘 만드는 거 이런 거 등등을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알린스키 선생님이거든요. 나는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리 선생님의 세상 읽기와 알린스키 선생님의 세상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공화국의 제도들,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마중물인 건가요? 그래서 마중물의 이상은 저게 이상인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화국에 사는 거, 그리고 공화국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거, 그게 이상인 건 거고, 일상이 되도록 상상할 때 상상의 주연 장소가 익히는 것이 학습 동아리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만들어보고 이웃이랑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풀뿌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상상하는 곳이 학습 동아리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된 것, 현실이 된 것이 저게 정책인 건 거다. 그게 공화국인 제도인 건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건 거거든요. 자, 이건 조금 이제 마중물에서 그러면 저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들인 건가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가운데 걸고 마중물에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마중물은 어떻게 되냐면 저 위로 가보면 마중물 민주시민대학 레알 스쿨, 여기 프레이리와 알린스키 스쿨을 해요. 레알 스쿨은 세 개의 과가 있어요. 하나의 과는 선배시민 학과, 두 번째는 후배시민 학과, 그다음 세 번째는 시민인문학과. 저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6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학생들을 모집할 거예요. 50시간은 앞에서 세상 읽기를 배우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만들기를 실천해보는 것이 마중물 민주시민대회에서, 저기는 공화국의 시민이 나오기도 하지만 공화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조직과 교육을 매개로 조직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우리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왼쪽을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그런 시민들을 위한 저건 활동가, 교육 활동가를 위한 그런, 왼쪽은 뭐 시민들을 위한 광장을 만들어 보자. 그 광장이 저기 있는 마셈인 건 거죠. 카페라든가 공연장, 강의장, 저기 마셈인 건 거고, 그런 마셈을 매개하면서 전국으로 저런 마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을 내는 게 북레터 상상상 책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전국에다 이제 하고, 북레터 상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매월 이제 토론을 하는 건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의 교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북레터 상상과 마셈에 들어갈 교재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 의미와 내용들을 만드는 게 마부는 출판사고, 그 마중물 미디어 센터죠. 오늘도 이게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마북과 마디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마북과 마디, 북레터 상상, 마중물 민주시민대학 우리가 구현해보는 거, 그게 이제 마중물 학습 동아리인 건 거죠. 그래서 아까 한순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중 SCD가 뭐겠어요? 마중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 SCD. 이게 저렇게 굉장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다. .or.kr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저희들이 탑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중물과 정신을 같이 하는 스터디들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방을 하나씩 내주거든요. 그리고 마중물 모임들을 한다. 그래서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상상상 우걸길, 이게 이제 마중물이 지향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이런 것을 담아낸 책이 상상상 지도,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지도인데, 이게 2년 전인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다 업데이트를 다시 하려고 그랬어.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해서 오늘 제가 강의한 것들도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돈을 내고 사가면 좋고
돈을 내고 안 사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책인 건 거죠,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제 그럴 책이다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을 아느냐.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건 거다. 나는, 내가 공화국의 시민이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을 하는 건 건가요. 근데 내가 신자유주의의 시민이면 앞에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니까 내가 경제 합리성을 추구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묻는 건 거예요. 나는 마중물인 건 거죠. 마중물인데 이 마중물에서 내세우고 있는 나는 마리다예요. 마리다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사람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고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마리아죠. 예수님의 얘기만 듣는 의미만 묻는 사람인데 합쳐서 마리아를 합쳐서 우리가 마리다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중물은 끊임없이 자기 의미를 묻는 건 거다. 이 마리다는 또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진 교육 조직가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리다인 건 거죠. 자, 그랬었을 때 마리다는 그러면 의미를 묻는 활동이 뭘까? 행동이잖아요. 활동은 뭘까 했을 때 저는 그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리는 노동일까 활동일까? 이런 얘기인데요. 노동은 이 한나 아렌트의 구문에 따르면 레이버는 뭐냐면 생존을 위한 활동인 건 거예요. 제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가면은 일단은 제가 학과장인데 행정을 해야 돼요. 행정을 했는데 행정이 되게 귀찮아요. 근데 제가 행정을 안 하면 아마 학교에서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귀찮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월급이 나오고 거기 내가 거기 나의 월급을 주는 행위에 따른 업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이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뭐에 민감하냐면 임금에 관심이 있고 노동 조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임금과 단체 협상을 이제 체결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인 거죠.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이 노동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 속에 일종의 먹이 활동이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런데 내가 마중물에 왔어요. 여기 마중물에 딱 왔어요. 마중물에 왔을 때는 나는 액션을 해요. 사실 제가 이게 지금 12년째 마중물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매 학기. 근데 이 마중물 세미나 때문에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 최근에는 그래도 고마운 게 이거 할 때 커피는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커피도 안 줬거든. 이게 왜 그러면 가능하냐? 내 행위가 노동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활동가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는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게 실존적 행위인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액션인 건가요. 저희가 마중물 사무처 멤버들이랑 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 안 쓰고 활동가 계약서를 써요. 활동계약서.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느냐 썼을 때 우리는 활동가는 가치니까 세상을 바꾸러 왔다. 공화국의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활동가 계약서인 건가요. 노동자 계약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저는 학교에 갔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 오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죠. 활동가니까. 그러면 목적이 달라요. 지향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에 왔었을 때는 활동가가 돼야 돼요. 직장에 가서는 노동자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상대가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가일 수 있고 기업주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활동가인데 노동자처럼 너 내가 강의하면 돈 얼마 줄래?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런 나에게 어떤 것을 보장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물론 중요한 행위인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금방 활동은 사라지고 노동이 남는다는 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노동과 활동의 이제 한나 아렌트는 레이버 액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번역을 노동과 행위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걸 활동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었을 때 저는 학교에 가면 노동자지만 바깥에 나가서 마중물에 오면 활동가다. 그리고 나의 행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노동자가 돼서 활동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위가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읽고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임금을 안 주면 학교에서 날 쓰지도 않고 임금을 안 주면 또 제가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중물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어찌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실제 세계를 보고 실제 세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제 세계는 나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이렇게 와닿아요.
실제 세계는 내가 세상을 보면서 실제 세계가 올 때는 이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내가 세상을 보기도 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내가 세상을 보기도 하고 삼인주의 이론으로 내가 세상을 보기도 해요. 그럼 내가 실제 세계는 말로 이해가 돼요. 다양한 말들이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 담론, 그 말을 통해 실제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치학, 몸의 정치학, 그래서 몸에도 나타나요. 그 몸물을 가지고 이제 또 보기도 하고,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경험을 가지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근대 철학은 이렇게 실제 세계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칸트 이후에 이제 철학들, 특히 이제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실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창을 통한 세계다. 그래서 실제 세계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이 불가지론이거든요. 칸트가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저 창을 연구해야 된다. 무슨 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런데 저 창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저 창은 절대로 순수하지. 저 창에는 이렇게 권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 창의 이면에는 권력이 있다. 우리가 보는 시선의 이면에는 권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면 저 창도 봐야 되지만 창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창에 숨어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존재들, 관계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푸코는 우리가 하는 말들, 저런 담론들이 체계해야 된 말들을 파고 들어갔더니 어떤 시선이 있더라. 이게 에피스테메예요. 에피스테메 아까 이론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 말이라든가 담론인 건가요. 근데 그 담론을 더 파고 들어갔더니 권력이 있더라. 이게 이제 파워의 난리지, 파워, 난리지 이면에는 파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의 고고학, 모든 지식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에피스테메를 알아야 되고, 그걸 더 파고 들어가서 권력의 계보학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중물의 고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건대로 세상을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거죠. 세상을 읽는데, 근데 세상을 읽으려면 저렇게 달달론과 달달론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밑에 있는 아까 얘기한 활동가잖아요. 내가 활동가인데, 근데 활동가가 저렇게 근본을 자꾸 물어요. 이걸 갖고 저는 라디칼리스트, 근본을 끊임없이 묻는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 그 교사들한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초심은 변해야 유지된다. 초심은 변해야 유지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초심을 가지려면 그 인간 존엄이라는 초심, people first라는 저 초심이 우리 목표가 저런 거니까 저 초심을 내가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저렇게 달달론과 달달론이 만든 세상과 지식의 고고학과 권력의 계보학을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 나는 자유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회권, 불평등에 대한 맞서지 않으면 저 초심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라디칼리스트다. 라디칼이다. 근본주의자다. 근본적인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라디칼을 본격적으로 얘기해주는 이론적인 근거가 프레리와 알린스키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라디칼은 끊임없이 세상 읽기를 해야 된다. 리딩 더 월드를 해야 된다. 이때 리딩 더 월드는 프락식스 러닝이다. 러닝을 하긴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프락식스, 의미를 묻는 러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의미를 묻는 러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네이밍 더 월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상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프락식스 액션이 되는데 액션도 그냥 액션이 아니라 프락식스 액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보세요. 저 가운데 저게 제일 중요한데 저한테는 together with people이에요. together for the people이 아니라 people들을 위한 투게더가 아니라 피플들과 함께하는 투게더인 건 거예요. 피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하고 그리고 피플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건 거죠. 피플들과 함께하는. 피플들 위한 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을 위하여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게 고민은 우리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라디칼리스트고 저 라디칼리스트는 끊임없이 변하는 건 거예요. 초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 위에서 우리 저 대표님께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3년 반 동안 마중물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건가. 세상에 그냥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감을 잃은 건 거예요. 그래서 감 떨어졌나고 제가 감을 막 주우려고 했는데, 감 떨어졌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 동아리라는 걸 통해서 공부해야 되지.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제자리를 가요. 그래서 세상을 함께 읽어야 되고 함께
끊임없이 활동을 모색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Together with People이고 Together with People의 비전은 People First, 인간 전후면. 저기서 제가 People은 저는 People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People은 얘기하면 저 People에는 민중, 시민, 인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People은 누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열어놓는 게 마중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시민으로 하는 순간 여기 좀 상당히 좀 협소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people이라고 저는 이제 쓰려고 해요. 그래서 마중물의 저기 비전도예요. 마중물의 비전도는 저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중물은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건데 그 이상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기한 대로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철학을 정책이 되도록 설계 도면을 상상하고 상상일이에요. 시민력이 되도록 상상하는 건가요? 상상이인 건가요? 그래서 저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시민들을 또 그러니까 공화국의 시민들은 법 속에 살고 법의 지배, 그 법은 또 다시 이 공화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공공소유한 시민들 또 바뀌고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매개하는 건 거다. 자, 그럴 때 시민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시민들이 뭘 고민해야 되냐면 시민들은 누가 돼야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 낙천주의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후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상상만 하면 이상만 보게 되면 공상주의자가 되고 현실만 보면 냉소주의자가 돼요. 왜 이렇게 안 바뀌냐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 현실주의가 된다. 이상적 현실주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져야 된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근거를 만든다.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가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다. 거기서 끊임없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번에 마중물에서 나온 책이에요. 하나는 선배 시민이고 하나는 후배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그래서 연민 대신 권리를 나누기로 했다. 연민 대신 권리를 나누기라는 것은 아까 권리의 존재라는 걸 알고 권리를 나누면서 권력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권력의 주체로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하는 책이 저게 워크북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책은 뭐냐면 선배 시민이죠. 그러니까 선배 시민도 내가 시민이라는 거, 공화국의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인은 분리이론,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경제적으로 분리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분리이론에 갖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 아까 그 이론틀이 분리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분리이론의 틀을 갈아엎는 건 거예요. 시민권 이론으로.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 시민이다. 시민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화국의 시민들은 권력의 주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정치의 삼각형이면 당신들은 시민이야. 그리고 그 시민들은 권력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상상해야 돼. 저 책이거든요. 저게 챕터 6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유해석 교수님이랑 함께 4번의 오프라인 강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 반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인 건가요? 다음, 7월 10일? 왜 연기가 됐어? 아니, 그럴 때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틀렸을 때 한 번 늘 이렇게 쳐줘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또 의심하면서 위기를 모면 이게 다 이게 유머인 건 거야. 내가 유씨니까 유모씨 이렇게 해서 그 유머인 건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마중물에서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모여서 스타디도 하고. 그다음에 저거는 지금 연민 대신 권리를 나눴다는 것은 지금 전국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중물 필링 캠프를 하려고 해요. 내년에 마중물 필링 캠프는 우리가 달리다가 멈춰서 뒤돌아봐서 왜 뒤돌아봤는데 내 영혼이 쫓아가면서 힐링을 그동안은 얘기했는데 우리 마중물은 눈가리개를 벗기고 그리고 기마개를 벗겨서 누가 눈가리개를 씌웠어서 지친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보는 필링 캠프를 하는데 내년 한 10월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상의를 해서 마중물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2박 3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는 강좌도 열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의 어떤 부스도 만들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좀 마중물 필링 캠프 그랬었을 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는
뭐 기관단체, 뭐 중원노인복지관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선배시민학회도 만들었으니까 선배시민학회도 오고, 마중물학과 학습동아리 그 우리 한순혜 선생님과 우리 김학성 이사장이 하는 그런 것도 다 오고 했고, 아무튼 전국에 있는 마중물들 한번 모여서 우리도 이제 저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함철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뭐 하고 있느냐 그랬었을 때 저런 것을 본질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처에서 정치인도 되고, 그리고 교육조직가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되고, 그 다음에 선배시민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캠프들을, 저희 일종의 광장인 건 거죠. 광장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저는, 윤석열 정부가 더 어둡다라는 것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자기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건가, 그리고 권력의 주체가 시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무슨 정부든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것과 반하는, 공화국의 시민과 반하는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토론들은 누구나 다 와서 마중물의 광장에서 필링 캠프에서 우리 이제 캠프는 일종의 광장인 거죠. 학습 동아리들의, 전국에 있는 학습 동아리들의 모임인 거죠. 교육 조직과 개인일 수도 있고, 학습 동아리일 수도 있고, 그다음 기관 시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걸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저희가 다음 학기, 매 학기 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도 6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 학기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게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첫 학기가 2021년 첫 학기가 철학이었고, 두 번째 학기가 2021년도 두 번째 학기가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학기가 2022년 첫 학기가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력을 하고 학습 동안에 맞춰서 했고, 네 번째 학기는 늘 한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한국 얘기를 하면 6강 하려고 하는데, 제가 책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책에 관심이 많냐면,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그러니까 유럽의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 탄생했나를 쓴 것이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탄생했나 하는 것을 그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돈의 주체가 되고, 정당성의 주체가 되는 끼워 맞춰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그걸 좀 세트로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그걸 좀 더 문학작품에 기반해서 한국 얘기들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후에 특히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의 사회가 됐고 기생충의 사회가 된 이 사회를 좀 본질적으로 좀 둘러보는 것을 마중물 세미나에서 다음 학기에 둘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